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 호루스에게 물어본다. 알려줘요, 호루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우편 제도를 넘어 음성 통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신의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전신 (Electric Telegraphy는) 1843년 5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볼티모어 간 60km 구간에서 최초로 개통됨으로써 실용화되었습니다. 사무엘 몰스가 창안한 몰스 부호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통신수단으로 발전했고요. 전신 활용이 급증하면서 선로를 공유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19세기 미국 최대의 전신 회사였던 웨스턴 유니언은 단일 회선을 통해 복수의 통신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멀티플렉스 전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엄 벨은 멀티플렉스 기술에 도전하던 중인 1876년 2월 14일에 전화기 발명 특허를 출원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신 방식에 집중한 나머지 음성 전신, 보컬 텔레그래피의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벨은 자신의 특허에 대해 웨스턴 유니언사가 미래가 불투명한 장난감이라고 하며 구매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통신회사를 세우고 전화기 아버지가 됩니다. 전화, 즉 텔레폰이란 말은 1861년에 필립 라이스가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양피지를 북처럼 팽팽히 당기고 진동면에 전극을 붙이면 말할 때마다 단속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걸 라이스 텔레폰이라고 하였으니 재생되는 소리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텔레폰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라이스 텔레폰은 토마스 에디슨에게 영감을 주는데요. 에디슨은 양피지 대신 전극사에 탄소 막대를 넣어 연속적인 전기 신호를 재현합니다. 1886년에는 전극사에 탄소 알갱이를 집어넣어 전극의 저항값이 진동에 따라 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카본 마이크는 소리 품질과 주파수 특성은 좋지 못했지만 고장이 없고 전압 증폭 기능이 있어 진공관 증폭기 개발 전부터 장거리 전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탄소 마이크는 카본 버른 트랜스미터라고도 하는데요. 신뢰성과 관용성으로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여 년 가까이 전화기 송화기로 장수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벨은 전화기 특허권자인데 그가 처음 개발에 성공한 송수화기는 어떤 것일까요? 벨은 다른 방에 있던 그의 조수 토마스 왓슨과 우연히 통화에 성공하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전기신호 전달 장치에서 발생한 일종의 전자 유도 전류에 의해 재생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제대로 된 마이크가 없었기에 전화기 공개 시연 때에는 산성 용액에 바늘을 꽂아 진동에 따라 바늘이 오르내리게 한 리퀴드 마이크, 액체 마이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늘과 전극 사이의 간격에 따라 산성 용액 내의 저항 차이가 나는 현상을 활용한 것입니다. 액체 마이크는 사용이 불편하고 소리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에디슨의 카본 마이크가 나오고서부터 전화기가 일상 제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로 만드는 전환 장치입니다. 전신, 전화, 방송,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통신 발전은 결국 소리를 멀리 깨끗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는 노력이었죠. 소리를 전기 신호로 만드는 방법은 가변 저항, 컨덴서, 코일 유도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변 저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마이크나 카본 마이크와 같이 다이아프램 진동으로 전극사의 저항값이 바뀌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1916년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에드워드 웬트가 발명한 것입니다. 컨덴서의 한쪽 극에 다이아프램을 설치하고 진동에 따라 극간 거리가 달라지면 전압이 바뀌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자석 사이에 무빙 코일을 넣은 것입니다. 코일이 움직일 때 전류가 유도되며 스피커와 같은 원리입니다. 1923년에 일반 사용이 가능한 무빙 코일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무빙 코일 대신에 평평한 리본을 자석 사이에 설치한 리본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의 일종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소리 품질이 좋아서 방송에 많이 쓰였습니다. 마이크가 만들어내는 전기신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증폭이 필요합니다. 진공관, 트랜지스터와 같은 증폭 소자가 개발된 후에야 마이크는 고품질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전달 시에 마이크 신호가 왜곡되거나 외부 신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장거리 신호 전달을 위해 XLR 케이블이나 밸런스 신호를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소재가 개발되고 IC 집적 회로가 발명되면서 Electric Condenser 마이크나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마이크가 발명되었습니다. Electret Condenser 마이크는 1962년 벨 연구소의 게하르드 세슬러와 짐 웨스트가 개발한 콘덴서 마이크의 일종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구동에 필요한 직류 전원의 필요성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일렉트릿은 콘덴서의 유전체를 대체한 준영구적인 유전 물질로 영구 자석의 특징을 지닙니다. 바이어스 전원이 불필요하고 소형이면서도 저렴한 제작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에 사용되었습니다.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마이크, 실리콘 마이크라고도 하는데요.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실리콘에 압력에 민감한 다이아프램을 애칭하여 증폭이나 AD 컨버팅 등 디지털 신호 처리를 일괄 처리하는 집적 회로입니다. 최신 핸드폰은 전력 소모 및 부피를 줄이기 위해 ME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술이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압력 변환 장치가 개발되었습니다. 피에조 일렉트릭 마이크는 수정 마이크 또는 압전 마이크로 불리는데요. 압력을 받을 때 재료가 전압을 생성하는 능력을 가진 압전 현상을 사용하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파이버 일렉트릭 마이크, 광섬유 마이크는 기존 마이크와 같이 정전 용량이나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대신 빛의 강도 변화를 감지하여 음파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광섬유 마이크는 전기, 자기, 정전기 또는 방사성에 반응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EMI, RFI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광섬유 마이크는 산업용 터빈 내부나 자기 공명 영상, MRI 장비 환경과 같이 기존 마이크가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영역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레이저 마이크는 마이크 장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리를 포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종종 스파이 장비로 묘사됩니다. 레이저 빔은 소리에 영향을 받는 창 또는 기타 평면의 표면을 겨냥합니다. 이 표면의 진동은 빔이 반사되는 각도를 변경하고 되돌아오는 빔에서 레이저 스팟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오디오 신호로 변환됩니다. 빛, 소리, 압력, 온도, 속도, 가속도 등 자동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량을 다루어야 하지. 19세기에는 물리량의 정체를 밝히는 데 과학적 활동이 집중이 되었고 20세기는 물리량을 전기신호로 바꿔 필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졌지. 21세기는 전기신호로 바꿔진 물리량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해 대량 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를 다 모아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도 재미있는 센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알려줘요, 호로스!